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진짜로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연결됐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미코바이오메드요. 미코바이오메드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요. 네, 11,000원이고요. 예. 11,010원이고 네. 비중은 35% 정도? 알겠습니다. 11,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35%. 네. 11,000원대 매수하셨으면 지난 여름 정도에 매수하신 거 아닙니까? 물타기도 했어요. 계속. 아, 그래요. 근데 한없이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갈 줄 몰랐거든요. 지금 차트 지금 떠 있는데 와, 정말 네. 대응도 아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내려갔다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타로 조금씩 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냥 폭 나가는 바람에 이게 지금 차트가 계속 쉼없이 내려와서 네, 야, 네. 정말 7월 달쯤 산 것 같아요. 7월 달쯤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쯤만 해도 사실은 한번 급등세가 나오고 나서 그래도 다시 기대감 한번 가져볼까 싶었던 것 같은데 와, 그 뒤로 정말 쉼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지난 6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70%가 빠져 있거든요. 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자, 11,000원대 이게 매수하셨는데. 지금 바닥이 됐나요? 역시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닥이 나온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건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 텐데요. 자, 전문가님, 미코바이오메드 정말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 그리고 바닥을 잘 다지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탄력 노려볼 수 있겠습니까?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코바이오메드는 저기 원숭이 두창 관련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이거 단타 좀 하시면서 흐름 보시다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물리신 건데 어느 순간 원숭이 두창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거 원숭이 두창 모멘텀이 끝난 게 벌써 한참 7월 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7월 달에 이렇게 반등 나온 거는 이건 되돌림 반등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고요. 이럴 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거 깨지면은 이거 이제 이런 거 종목 하실 때는 차트 잘 보셔야 되니까 이런 거 깨지면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셨거든요. 이런 데 깨지면은 완전 이거는 모멘텀 소실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신 타이밍 자체가 조금 어려운 타이밍이었군요.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주로도 예전에 이제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코로나 관련주 모멘텀도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예전부터 많이 시들해요. 그 원숭이 두창 관련 모멘텀도 없어져 버리고 코로나 관련 모멘텀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는 예전부터 이제 그런 뭐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뭐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역대 최저가가 4,150원이네요. 6,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뭐 바닥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바닥권인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코로나 때 치고 올라가기 직전 상황까지 거의 되돌림 나온 거죠. 그때가 이제 그때 바닥권이 얼마냐면 5,900원 단위니까 많이 빠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확실하지는 못해요. 당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빠진 듯 하면은 더 빼가지고 투매를 유발시킨 이후에 또 잡아 올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비중이 35%나 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종목에 지금 35%를 갖고 있다가 흔들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완전히 이제 거의 멘탈이 견딜 수가 없죠. 견디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이제 5,780원 찍었으니까 5,700원 깨지면은 절반 이상 매도할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본전가까지 올라갈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테마주의 특성상 또 뭔가 붙으면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그걸 아무도 예상할 수 없죠.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 지금 뭐 당장 파시라고 그래도 아마 못 파실 것 같고요.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간으로 기간 한정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정도 지켜보시고요.
한 그 안에 9,000원 위로 올라오면은 파시고 3개월 안에 9,000원 위로 안 올라온다 그러면은 매도를 해버리시고 네. 그리고 마지노선은 5,700원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제일 뭐 최선인 것 같고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전장님 미코바이오메드 살펴드렸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된 그런 이슈, 주가를 크게 올렸던 이슈 자체가 지금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올릴 재료가 새롭게 나타나기 직전까지는 어떤 장담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는요. 가격 잘 기억해두세요. 만약에 5,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는 갑작스럽게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700원 이탈했을 때 최소 절반 이상 끊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3개월을 딱 기간을 정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매도를 해보셔야 될 텐데 만약에 3개월 안에 9,000원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9,000원 위에서는 바로 3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그때는 매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합리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지금 선에서 최선의 전략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 참고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네. 요거를 물타기 좀 해도 되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35% 갖고 계시는데 혹시 여유 되면은 비중 조금 늘려서 평균 단가 낮춰가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예. 확실하게 반등 나올 종목들이 지금 세고 셌어요. 굳이 들어갈 이유가 근데 이 없다. 종목에 지금 불확실성을 앓고 있는 종목에다가 왜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걸 안고 있냐 이거죠. 그 불확실성을.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넘쳐가는 가운데 특히 이 종목은 확신을 갖고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건 반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의견 참고해 주시고, 좀 아쉽지만 지켜보시다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감안해 보시고요. 나중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어떤 지금요. 점일까요? 네. 바닥권이 맞나요? 바닥권 한번 여쭤보긴 할 텐데. 더 떨어지나요? 전문가님, 바닥인가요? 이 바닥 예측은 지금 시점에서 좀 어렵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닥권인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누구도 모른다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손절가 정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게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에 그렇게 계속 미련 가지고 계시면은 어쩌면은 한 3년 후에도 이 종목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딱 제가 정해드린 가격대에서 대응하실 생각을 딱 하셔야 되고 거기 결단력 있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판 다음에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전장님 마음 좀 단단하게 먹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잘 대응하시면 다른 종목에서는 꼭 큰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미코바이오메드였습니다. 확실히 시장도 참 분위기 좋지 않고 이 종목의 지금 차트 흐름도 워낙에 좀 재료도 없어지고 해서 어려웠죠. 그래서 참 이 종목에 대한 미련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기운 내시고 다른 기회를 또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 찾아본 종목입니다. 이민재님께서 자화전자를 보내주셨네요. 자화전자 24,000원에 이번에 비중 뭐 많지는 않네요. 5%입니다. 들고 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와 함께 종목 진단 보내주셨고요. 현재 주가는 2만 원을 지켜주고 있긴 합니다. 오늘 5%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27,000원에서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화전자에 대한 관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죠. 자, 전문가님, 자화전자입니다. 24,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자화전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화전자는 기대감이 참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아이폰 이제 출시가 7일로 앞두고 있는데 이 아이폰에 대한 그런 특히 프로에 대한 사전 예약이 지금 다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그만큼 카메라 성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 LG이노텍이라는 기업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이 LG이노텍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화전자의 이런 상승 랠리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추세가 지금 무너지면서 자리 자체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발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어떻게 본다면 이 중국에서 좀 매출이 부진할 수 있다. 그리고 증산에 대한 계획이 추가적으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래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대표적으로 LG이노텍이 똑같은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박스권을 잘 유지를 해주더니 여기를 무너뜨리면서 강하게 내려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거래일 연속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자화전자도 똑같이 2거래일 연속 지금 반등이 다시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 자화전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 자화전자의 모멘텀은 결국에는 아이폰입니다. 이 아이폰이 앞으로 어떻게 판매가 될 것이고 여기서 어떤 입지를 굳힐 것이냐, 특히 LG이노텍이 어떤 입지를 굳힐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예. 이제 50대 50으로 본다면 저는 좋은 쪽으로 더 보고 싶습니다. 네, 플러스적인 방향으로 보고 싶고 네. 물론 IT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이 아이폰 시리즈 중에서 특히 카메라 쪽으로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전면 카메라도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고 애플 아이폰 15 프로의 이 공급 부품사로 이미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화전자도 지금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구미시에다가 1,900억 원 들어가지고 공장도 이제 설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기조를 유지를 해준다면 이 IT 수요의 그 부진의 그 늪을 건너고 나서는 자화전자가 다시 시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분께서도 참 현명하시게 비중을 5%만 딱 들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의 기회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평단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추가 매수 기회도 있으니까 저는 마음 편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에 대한 그 커져가는 규모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자화전자는 그래도 떨어지고 있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대응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많이 기다려봐야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6,000원 정도. 네. 왜냐하면 10월 7일에 아이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재료 일단 소멸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증산에 대한 모멘텀은 잘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 네. 문제도 그렇고 IT 수요도 부진하기 때문에 증산 계획이 만약에 나온다면 좀 반등이 나오겠지만 네. 그냥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아래에서 기다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0원 라인까지도 좀 기다려 보다가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시길 바라겠고 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대에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단가 낮춘다면 지금 진입하신 평단가 이상에서부터는 수익권 실현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000원 이상에서부터는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는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화전자 살펴드렸습니다. 단기간에 걸쳐서는 일단 뭐 재료 소멸 나오고 주가가 좀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16,000원대 이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16,000원대에 추가 매수 해보시고 그 뒤로는 목표 주가 23,000원대 정도부터는 비중을 줄이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민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자화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손해보지 마시고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죠.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골라본 종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닉네임만 봐도 약간의 웃음이 좀 나오네요. 꽃방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분은 항상 100% 남는 분이죠. 이번에는 하이트진로를 보내주셨는데 역시나 100%입니다. 27,000원에 들어가셨고요. 26,850원에 마감이 됐죠. 바로 이제 최근 들어오신 거예요. 하이트진로 뭐 그전부터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수의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긴 했지만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가가 최근 들어서도 많이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연 보니까 들어오신 이유가
월드컵이네요. 소맥 가자! 월드컵 수혜주로 들어갔습니다! 하고 크게 외쳐주셨습니다. 네, 말 그대로 월드컵 치고는 좀 덜 떠들썩할 것 같긴 한데 이 카타르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월드컵 수혜주로 하이트 진로를 들어가신 건데 이 100%가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드리죠. 전문가님, 하이트 진로 월드컵 수혜주로 100% 들어가셨습니다. 좋은 판단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100%는 네. 하지 말자 이런 주의인데 근데 이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향이 너무 확고하시니까요. 네, 몰빵맨이시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화이트 진로와 관련해서 계속 빠졌던 이유는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죠. 화물연대 파업도 있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뭐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경쟁사 쪽에서 뭐 소주 같은 것들 새로운 것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판촉을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촉 비용이 또 늘어날 거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는데 가격상으로 보면은 뭐 그 반영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20일부터 있네요. 예.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바라본다. 근데 이제 그 사실 월드컵 모멘텀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오래된 모멘텀이죠. 네. 그래서 이런 계절 모멘텀이 이렇게 많이 오래돼 버리면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나 붙을지 모르겠지만 또 시장에서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나오고 하면서 한번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뭐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월드컵이 지금 보이콧한 데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나오게 되면은 약간 좀 김 빠진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뭐 들어가 볼 만은 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들어가셨으니까 3만 원 넘는 게 일단 관건이겠네요. 그래서 3만 원 단에서 3만 원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몰빵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중 줄이고 3만 원과 3만 2천 원 이렇게 일단은 좀 잡으시고 지금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거울 뚫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3만 원과 3만 2천 원 목표가 1, 2차 잡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하방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목도 종목이지만 그래서 26,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비중을 절반 이하로 확 낮추셨다가 다시 뭐 재매수 하시는 타이밍 잡아보고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 위로 봤을 때는요, 3만 원에서 한 3만 2천 원 정도 요 사이에서는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거기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래로도 우리가 시장이 좀 위험하다 보니까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2만 6천 원대 이탈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비중을 최소 절반 이상 크게 줄여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꽃파고님의 하이트 진로까지 종목 진단을 봐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 가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전화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네요. 자,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죠? 예, 세방전지요. 세방전지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비중은 10%고요. 예. 매수가는 91,200원요. 91,200원이요. 예, 좋다해서 네. 유튜브 보고 샀는데. 요거 계속 1년 넘게 보유하신 거죠? 맞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 세방전지가 한때 정말 대단했던 게 2020년에서 21년 넘어갈 때쯤인가요? 2차 전지 그렇죠, 관련한 그렇죠. 모멘텀 붙어서 엄청난 주가 상승세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다 할 때 했는데 무사기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한때는 뭐 146,5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그 뒤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원도 좀 위태위태한 구간까지 내려와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고 한숨이 바로 나오시죠. 아이고 네. 이 계속 내려가니까 아마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게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내려가니까 네. 비용을 좀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좀 그래요. 답답하시죠, 정말? 예. 예, 아유, 이렇게 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올라갈 기미가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세방전지 너무 답답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0% 비중이시고 비중 이제 이 정도면은 늘리면 되지 않을까 싶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전략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자, 김영호 전문가님, 세방전지입니다. 정말 한때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가 네. 그 뒤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추가 매수 고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방전지가 네. 일단 전기차 쪽으로 엮여서 2021년쯤에 대폭발, 초반에 이제 대폭발을 일으켰는데, 그렇죠. 사실 이 세방전지에 대한 사업을 조금 잘 들여다보면은, 전기차 배터리 쪽에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라 네. 약간 보조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방전지 하면은 로켓 배터리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예. 로켓 배터리 유명하고, 그리고 뭐 골프차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 지게차 뭐 이쪽으로 전지가 쓰이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전기차에 대한 그런 직접적으로 뭔가 이런 모멘텀은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비교하자면 그렇지만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은 정말 배터리를 만드는 애들이지만, 세방전지는 말 그대로 사이드로 가는, 사이드를 이제 도와주는 애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차 섹터 내에서도 좀 모멘텀이 약하다. 즉 보시면 거래량도 지금 거의 몇 년간에, 특히 올해는 거의 거래량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계속해서 이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시세가 나왔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투자 변별력이 좀 없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너도 나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준이 나눠졌기 때문에 세방전지도 이 투자 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시청자분이 91,200원이면 좀 평단가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빠져나야 될 그런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실적 자체는 흑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거의 한 1,000억대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네. 일단은 이 한 20% 정도의 수율이 나와요. 매출 대비, 시가총액 대비해서. 네. 그렇다면 한 번의 모멘텀은 저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흑자라는 점과, 일단 전지 쪽도 어쨌든 전기차 쪽으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이 주포들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분명히 이때 주가를 끌어올린 게 개인들이 끌어올릴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다시 한번 세방전지의 주가를 관리하는 그런 주포들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기간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적정선에서 이 추가 매수를 해서 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흘러내리는 이런 하방 추세가 계속해서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수요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인 IT 수요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3만 원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만 원까지 기다리다가 3만 원 아래에서부터 저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3만 원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평단가가 형성이 될 텐데, 여기 사이 정도의 주가 퍼포먼스는 한 번쯤은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함정인데, 이 주포가 언제 활동을 하느냐. 2021년 초반에 이렇게 큰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휴화산이 돼버렸던 거죠. 그렇죠. 활화산이 다시 위에서는 큰 돈도 필요하고 기간도 어느 정도 여기 이거를 관리를 하는 그런 주포들도 필요한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되는 것이냐 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어떤 결합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방전지가 자체적으로 뭔가 펀더멘탈을 만든다면, 전기차 쪽으로 사업 보고서에 뭔가 의미 있는 좌표를 찍는다면은, 네. 주포도 분명히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주가 퍼포먼스를 낼 겁니다. 명분이 생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아래에서부터 추가 매수하시고, 그 전기차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저는 기다려보는 게, 좀 콜라보를 기다려보는 게 어떠실까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녀님, 사실 뭐 지금까지 기다려 오시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추가 하락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아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3만 원 부근 아니면 3만 원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해 보시면 그때는 평균 단가가 좀 많이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낮아진 평균 단가까지는 목표 주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이후에 추가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네. 근데 네. 그 추가 매수 해가지고 평단가를 보통 얼마 정도로 맞추면은 좀 우리가 좀 가능할까요? 네, 잠시만요. 자, 전문가님, 10% 가지고 계시는데, 네. 10% 정도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암산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네네. 10%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이제 금액으로 캐시로 만약에 그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면 예. 3만 원, 12만 원이니까 한 6만 원대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예. 만약에 물량으로 반대로 말했습니다. 물량으로 한다면 6만 원대가 되실 거고, 예. 만약에 캐시로 하신다면 더 이제 매수를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5만 원 초반대에서 중반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께서 뭐 정확히 지금 계산기로 두드리신 건 아니고 한 5만 원에서 5만 원 중반 정도까지 낮춰 놓으실 수 있다면, 그런 여력이 있다면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참고되셨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꼭 손실 많이 보지 않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두 번째로 살펴드렸습니다. 세방전지. 앞서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정말 퍼포먼스가 대단했던 종목이에요. 한때 뭐 2만 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14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솟구쳤던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쉬는 기간도 꽤나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조금 더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해보시고 다시금 반등을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종목 진단 전화로 한번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도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자, 바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건설이고요. 예. 네, 8% 갖고 있고요. 43,48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43,480원에 8%. 네네. 매수하신 지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올해는 안 됐고요. 예. 8월 달에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그 네옴시티 요 관련된 기대감이지 네. 않았을까 싶네요. 네, 8월 말에 구입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시장도 밀리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같이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뭐 현대건설이 좋다 그래서 예. 네옴시티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매입을 했는데 네. 사는 날부터 계속 지금 한 달 계속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추매를 해도 괜찮은 건지, 예. 아니면 지금 이걸 그냥 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지금 제가 종목의 8%만 문제인 건지, 하다 보니. 예, 시장의 예, 문제인 예.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할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다가 오늘 문의 좀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참 판단이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고민하시는 것 같고, 현대건설은 어떻게 발되는지 고민을 같이 좀 해결해 드리려고 저희가 한번 진단해 볼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 텐데요. 전문가님, 현대건설입니다. 최근에 올라갔던 폭을 좀 다 반납을 한 상황인데 추가 매수를 지금 해도 괜찮은 시점일지, 종목이 좀 아니라 싶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현대건설에 대한 관점 좀 알려주시죠. 네, 현대건설은 뭐 이제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죠. 이제 예. 시장에서 이제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 손절 대응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종목들이 있는데, 예. 현대건설은 모아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3분기 실적은 작년보다 좀 감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장 빠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이미 선반영이 됐다 보이고요. 수주 잔고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3분기 때 이미 아마 올해 1년 수주 목표가 초과 달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수주 부분이 너무 괜찮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지금 네옴시티 건이 지금 11월 달에
사우디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빈살만 들어온다고 네.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네옴시티 건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고, 실제로 현대건설은 지금 네옴시티에 수주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옴시티에 이제 항만권 수주 활동을 하고 있고, 만약에 네옴시티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할 텐데, 하게 된다면 어느 건설 회사가 네옴시티 참여를 할 거냐? 당연히 현대건설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현대건설이 빠지고 다른 건설 회사들만 참여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일단 수주잔고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실적이 좋을 거고, 뭐 단기적으로 네옴시티 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거의 이 부분에 좀 흔들린다 해도 모아갈 수 있다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한 15%까지 늘리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하면은 그 추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5일선 탈 때 또 한 번 더 들어가셔도 돼요. 20%까지 또 늘리고. 네. 뭐 이런 방식으로 모아가셔도 충분한 종목이고, 한 42,000원 이하로 평단가를 낮추시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이 종목은 42,000원 넘어가는 게 일단 관건이기 때문에 42,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뭐 평단가 낮춘 부분에서 절반 매도하고, 네. 나머지는 뭐 한 48,000원까지 올해 말까지는 뭐 넉넉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장님,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현대건설은 뭐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는 종목인 것 같네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자, 일단은 비중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15%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조금 흔들림이 있다면 그때 한 번 더 들어가서 한 20%까지 늘려도 괜찮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추가 매수하고 평균 단가 낮춰 놓으셨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42,000원 뭐 밑에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42,000원 정도 넘어갔을 때 비중 절반 줄이시고 그 나머지 비중으로 48,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아, 네. 그러면 예. 저기 이게 48,000원까지 오는 게 내년까지는 안 가고 올 연말 정도면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올해 연말까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네옴시티 건 붙으면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예상이기 때문에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 뭐 올해까지 충분히 48,000원 도달할 수 있겠지만 또 변수는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보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현대건설 아주 긍정적인 뷰와 함께 좀 만족하신 답변이 된 것 같네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또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수육보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원익 머트리얼즈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만 원이고요. 비중 7% 담고 계시네요. 자, 원익 머트리얼즈 현재 주가를 좀 살펴보면요. 매수가보다는 조금 밑에 있죠. 26,300원. 주가가 24,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6%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원익 머트리얼즈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원익 머트리얼즈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원익 머티리얼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도체 시장이 문제예요. 맞아요. 이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겠죠. 그런데 이 특수가스의 가격이 최근에 원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거의 20배에서 40배 정도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걱정되는 게 이거를 만들 때 생산할 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느냐라고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공급받는 쪽에서는 빠르게 인정을 해주는 추세다 보니까 서로 윈윈 효과로 해서 판매 가격도 이렇게 곧바로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는 결국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 우려감 때문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9개 제품 정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도체 생산은 이 가격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특수가스는 계속해서 쓰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특수가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생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판매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급받아서 판매하는 쪽과 그리고 이
이 가스를 공급하는 쪽과의 좀 입장 차이는 있다. 즉 이 완제품을 파는 쪽이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매출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일 거긴 한데 결국에 이 워닝 머티리얼즈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씻어 내려가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 3만 원이고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부담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른 반도체 주가에 비해서는 저는 많이 빠졌다고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번 주봉으로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거의 한 50% 자리를 약간 이탈을 했습니다. 50% 자리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딱 중간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매물대가 강한 상황이 한 24,000원부터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000원 부근에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담아가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저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워닝 머티리얼즈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내일장의 전략 포인트 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이제 10월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뭐 그 10월 첫날에 미국 증시가 이제 큰 폭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낙폭과대 반발 매수로 보이고 10월 달도 지금 이제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 있고 다음 주에 이제 CPI 있고 하는데 예. 이거를 지금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뭐 낙폭 과대 구간까지 들어왔다라는 거는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S&P 500 기준으로 봤을 적에 16.5배 수준인데 그 코로나 때 제일 저점 부분이 15배 수준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심이 좀 안정화가 될 필요가 좀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일단 차트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차트를 네. 보시면 아직까지 외바닥이에요. 지금 저점 깬 이후에 뭐 쌍바닥 형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를 지금 논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올라가더라도 또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바닥 신호 완성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저는 CPI 발표와 또 우리 시장의 만기일이 다음 주에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나면서 좀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는 해볼 수 있다. 하지만 확인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현금을 계속해서 좀 들고 있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여구 전문가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7일에 좀 일정이 많은데 네. 9월에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에 대한 주목을 일단 해봐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시장이다. 예. 이런 지표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개인만의 그런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실물 경제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7일에 또 삼성전자랑 LG전자의 그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네. 삼성전자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기대가 되지 않고. 네, 맞습니다. LG전자도 뭐 전자제품의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기대는 되지 않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적이 이런 시장에서 좀 톡 건드려도 무너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단기적으로 일단 보지 말자. 그래서 실적 발표에 분명히 보유 종목, 특히 보유한 종목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대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유 종목의 실적 발표 날짜는 쭉 기억해두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여전히 저는 관심 섹터는 로봇 그리고 2차전지 엔터 방산 쪽을 보고 있는데 방산도 요즘 액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수주장고 체크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또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